3월 21일 토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085명이며 2,612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0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147명, 격리 해제는 379명이었고 8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상가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경기도 분당 재생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대구 대실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필요한 인력, 자원, 체류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적극 협조를 부탁하며 유례없는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관련기금을 코로나19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것이며 시도도 보유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역 강화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입국 단계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3월 22일 0시부터는 특별 입국 절차에 더하여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정 기간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내용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유럽발 모든 입국자들은 검역 단계에서 건강상태 질문서,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검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유증상자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검사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89개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역 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하여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인천의 SK 무의연수원, 경기의 코레일 인재개발원 등 7개 시설 약 1,000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과 각 부처 지자체에서 파견받은 220명 내외의 지원 인력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증도 분류에 따라 지정된 인근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강화된 사후관리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내국인과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 체류 외국인은 지자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고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은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매일 유선으로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자가격리된 사람에게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가격리자에게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물론 외국인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 비용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입국하신 모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1339 보건소 등을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란에서 입국한 교민과 그 가족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인천공항의 임시항공편을 통해 이란 교민과 그 가족 80명이 입국하였고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입국 과정에서 발열 및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던 유증상자 2명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무증상자 78명 중 1명에서 양성이 나타났습니다. 양성으로 판정된 1명은 지정의료기관인 성남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하였고 그 외 음성으로 진단받은 79명의 교민은 4월 3일까지 코이카 연수원에서 격리생활 예정입니다. 연수원에 입소한 교민들에게는 기본적인 생활물품이 제공되고 외교부, 행안부, 복지부 등
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지원단이 입소 생활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진이 시설 내 상주하면서 입소자 대상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상 발현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귀국 국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오늘 전체 신규 확진자 수도 14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와 경북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어제 하루에만 대구의 요양병원에서 52명, 경산의 요양병원에서 3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에만 대구 경북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해당 요양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으로 확진 환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경우 고령의 환자들이 많고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세 차례 전수 점검을 통해 면회객 제한, 발열 검사, 유증상자 업무 배제 등의 방역관리 지침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요양병원의 경우 원인 불명 폐렴 환자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는 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요양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치료 대상과 원인 미상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감소 시에도 종전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각종 평가와 신고, 현지조사 등의 행정 절차는 모두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간병인에 대한 마스크 수급 확대를 위해 기재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병원협회를 통해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힘써주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감염 발생 시 집단 감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감염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열, 기침, 피로감,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출근을 중단하는 등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안 좋은 경우 3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병원 시설의 경영자분들께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국내에서도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미약한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전파 속도가 빠른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유행과 확산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손 씻기, 기침 예절,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방역 노력이 일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화된 방역은 나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고 어김없이 또 주말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평상시 가까운 사람들과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가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서로에게 봄처럼 따뜻한 말을 나누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과 방역의 최전선에 선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고 그에 앞서 13시 30분에는 식약처에서 마스크 관련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상황은 언론대응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은 세종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세종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서울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질문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저희 쪽에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질문하세요. 네, 네.
네, KBS 천효정입니다. 최근에 고위험 집단시설 전수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고 또 80%가량 완료된 걸로 아는데 어제 오늘 대구 경북 지역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수가 갑자기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구 지역은 지금 요양병원, 요양시설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경북도 경산에서 요양병원에서 나타났는데요. 경북에서도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지만은 요양시설에 근무자 환자들 약 4분의 1을 표본 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산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대구가 전수조사가 거의 한 8, 90% 완료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이 아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나머지에서 또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대구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했고 경북은 4분의 1 표본조사를 통해서 놓은 사항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뉴시스 기자님. 예, 뉴시스의 권무서입니다. 어제 그 전문가 회의에서 그 논의 주제가 좀 뭐였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어떤 방안들을 검토 중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전문가 회의에서 주로 나왔던 의견들은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유행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던 사항들도 안전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산발적인 어떤 집단 감염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의 어떤 종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던 사항들의 확산세가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이러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이제 조금 해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되어서도 좀 더 좀 일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어떤 준비들 그다음에 보다 사항에 맞는 지침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조금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루어져야 우리가 장기전에 대비를 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 체계도 이러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지속적인 발생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때 충분하게 감당을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들이 조금 준비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